네, 레미안, 푸르지오, 자이, 이 한국인이면 모두가 알 법한 이 브랜드죠. 그런데 올해 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 이런 이름 아직까지 한 건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달라진 정비사업 시장 분위기,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와 알아봅니다. 방 기자, 요즘 이쪽 시장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10대 건설사의 정비사업 수주액은 총 4조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해 같은 기간 이제 4조 5천억 원에 비하면 거의 10% 넘게 줄었고요. 또 정비사업으로만 10조 클럽 입성을 목전에 뒀던 현대건설을 포함해서 6곳의 건설사가 5조 원 이상의 수주고를 쌓았던 2년 전에 비하면 거의 40%나 쪼그라든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1분기 수주 마수거리에 성공한 건설사는 지금 포스코 ENC 그리고 현대건설, SK 에코플랜트 등 단 3곳에 불과한데요. 시공능력 평가 1위의 삼성물산은 물론이고 자이 브랜드로 잘 알려진 GS건설 그리고 롯데캐슬의 롯데건설, 이 편한 세상의 DLENC 이런 7곳의 수주 실적은 1분기에는 지금 전무했던 상황입니다. 어쩌다가 이름도 못 올리게 된 거예요, 지금? 아무래도 역시 돈입니다. 네. 집을 짓고 팔아도 이제 돈을 벌기는커녕 지금 마이너스를 걱정할 지경이 되자 네. 출혈 경쟁을 불사하던 건설사들이 점점 수주전에 나서지 않게 된 건데요. 실제로 전국 정비 사업장 52곳과 이제 리모델링 사업장 5곳에 이제 3.3제곱미터당 평균 공사비는 지난해 기준 687만 5천 원으로 지난 2021년 대비 약 33%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몇 년째 오른 공사비가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또 이제 분담금이 증가하면서 조합 건설사 간 갈등도 굉장히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조차 좀 시세를 웃도는 분담금이 책정된 사업장이 나오면서 공사 지연이나 중단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건설사들의 붕괴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금 안전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또 이제 고금리와 적체된 미분양 이런 이제 고질적인 요인들 역시 건설사들을 지금 몸살이게 하는 이유가 되고요. 다시 말해 이런 정비 사업 건설사들에게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게 된 겁니다. 이러면 건설사도 어렵지만 주택 공급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좋을 게 없을 상황으로 보이긴 하는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정비 사업 아닙니까? 건설사가 집을 안 지으면 돈을 뭘로 버나요? 어떻게 버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내에는 집을 지을 새로운 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비 사업을 이제 건설사가 포기한다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국내 주택 사업을 포기한다는 소리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이제 그런에도 불구하고 또 집을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건설사가 이제 그렇죠. 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제 과거처럼 정비 사업이면 무조건 수주한다기보다는 이제 일반 분양 수요가 많아서 좀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 위주로 이제 골라서 수주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그 1분기에 이제 건설사들이 시공권들을 그나마 따낸 곳들을 살펴보면 부산 촉진 2-1구역이나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같은 이런 이제 대역급 사업장들인데요. 2분기에도 이 같은 이제 이런 지역들 위주로 선별해서 수주하는 움직임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정비 사업 1위를 달리고 있는 포스코 ENC는 이제 기세를 몰아서 노량진 1구역 재개발 수주가 예정돼 있고요. 2위 현대건설은 송파 가락삼익 재건축 그리고 3위 SK 에코플랜트는 중화 우성타운 재건축 사업에서 각각 이제 수주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주가 없던 건설사들, 이제 레미안, 자이 이런 건설사들도 이제 2분기부터는 서울이나 부산 이런 좀 사업성이 좀 보장된 지역에 이제 슬슬 깃발을 꽂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서울 잠원 강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삼성물산은 부산에서는 광안 3구역 그리고 서울에서는 한남 4구역 재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대우건설은 신반포 16차와 개포주공 5단지 재건축, 그다음에 DLENC는 도곡 개포 한신 재건축 사업에 각각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유명 브랜드 이름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면에서 지금 건설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렇게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면서요?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일 좀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좀 주변 상황이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번 총선이 이제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이제 규제 완화를 표방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가령 이제 준공후 30년 지난 노후 아파트에 대해 안전 진단 없이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이제 정부 대책에서 발표를 했지만 이건 또 이제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좀 여야 간 협의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이제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이제 뭐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뭐 이른바 3고 현상이 재현되면서 업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유가가 오르고 금리가 뛰면 지금보다 원가 부담과 금융 조달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의미거든요. 가뜩이나 주택 사업으로 예금 이자보다도 못 번다는 그런 볼멘 소리가 업계에서 나올 정도인데 지금 최악인 줄 알았던 실적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환율이 높아지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달러로 계약하는 해외 수주에는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원가 상승과 금리 부담이 가중되면서 역마진은 시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네, 당분간 건설주는 해외 사업 아니면은 좀 쳐다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